예, 14번부터 보시죠.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병에게 임대차해 주어 현재 임차인 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을은 갑에게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연체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2년 이상 연체됐으니까 소멸을 구할 수 있고요. 2번.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병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거고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죠. 3번. 갑은 병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3번 맞죠. 4번. 갑의 지상권 소멸 청구가 병의 동의 없이 행해졌어도 그 효과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5번. 병이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든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죠. 이 판례 이제 우리 많이 봤었는데 관련 판례로 본 게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요.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으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이 병은 나가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나는 전세권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세권이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든 건물 자체가 철거돼야 한다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우리 관련 판례로 본 게 뭐 있었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병에게 공사를 맡겨서 병이 공사대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을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병은 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병은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얘는 전세권자고 얘는 유치권자예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문제집에도 다 나왔던 판례고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얘가 아무리 토지 임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든 전세권자든 유치권자든 건물 자체가 철거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판례랑 저 판례는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전세권, 유치권 달라진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그래서 5번 그 얘기고요. 15번 보죠. 민법 제187조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적용이 있다.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그때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2번. 부동산 물권의 취득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실이나 변경은 등기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취득에만 한정되어 득실 변경이에요. 그렇죠. 취득, 상실, 변경 모두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고요. 3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이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만 있어요? 형성 판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 답은 3번이고요. 4번.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되고 언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처분 시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고 5번. 공유 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는 분할 등기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5번? 5번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러면 언제 분할의 효과가 생겨요?
판결시죠. 판결시. 등기시가 아니라 판결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6번. 등기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절차 같은 거 다 추정되고요. 2번. 부동산이 멸실되었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멸실됐어요. 그럼 이건 등기해야 상실해요? 등기 없이요?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은 바로 상실되죠.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동일 부동산에 관해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되었다. 지난주에도 유사 질문 나왔죠. 중복 등기인데 동일인 명의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한 거고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되면 무조건이 아니라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했죠. 3번은 그 얘기고 그래서 뒷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4번.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가름하여 허용된다.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청구나 또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권은 둘 다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또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5번. 멸실 회복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전 등기에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회복 등기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실 회복 등기가 됐다면 이것은 등기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전 등기에 대한 접수번호, 원인일자가 불명 또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죠. 답은 2번이고 17번. 중간 생략 등기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 없이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중간 생략 등기는 늘 보셨던 것처럼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등기가 갑에서 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에게로 실행되었다.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 등기는 유효하죠.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삼자합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없어도 유효해요? 있든 없든 그 등기는 유효한 거죠. 어디만 아니면 된다고 했냐면 허가구역. 그래서 등기가 실행됐을 때는 허가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등기를 받아오는 게 문제였는데 등기가 아직도 갑에게 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고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죠. 근데 이건 당연히 채권적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원칙은 이게 채권적이니까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해요? 을을 대위해야 돼요? 을을 대위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적이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눠서 중간 생략에 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죠. 만약에 갑을 병이 모두 같이 합의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얘가 동의해 주었다면 그때는 그에 따라 직접 할 수 있고요. 동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을을 대위해야 돼요. 그러면 동의가 있었다면 갑의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그렇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죠.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그 대금을 못 받았어도 등기 제공해야 돼요? 등기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3자 간의 합의가 최초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제한해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3자 합의가 없으면 대위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 청구권을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죠. 그럼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면 대항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뭐 해줘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
통지받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 갑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 청구권 이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자, 그럼 질문 계속 보면 2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틀렸죠?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상된 대금 못 받으면 아무리 3자 합의가 있어도 등기 줄 필요 없는 거고요. 3번.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판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얘기죠.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하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동의해 줬어야 돼. 갑의 채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4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고요. 5번. 자, 5번은 허가구역 나왔죠. 그럼 마지막에 등기는 어때요?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 18번. 점유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번? 틀렸죠. 1번은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이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건 네 가지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까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답은 1번이고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간주하는 건 아니고 추정해 주는 거죠. 전후 양식. 반대 사실 넣으면 깨지니까. 그러면 이 규정은 점유자가 전후에 동일인 한 사람일 때만 적용되어 달라도 돼요. 달라도 승계 사실만 입증되면 계속은 추정된다라고 했고요.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뭐 민법 제200조의 추정 규정이죠. 근데 200조 요건 좀 조심하실 점이 점유에 대해서 권리적법을 추정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동산이고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부여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요 200조 규정은 동산에 적용되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4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죠. 언제 이전해요, 이거? 물건 인도시에요? 사망시에요?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사망시. 알든 모르든 사망시에 바로 점유가 이전되죠. 이게 점유에 관념하라고 있고 5번.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뭘로 추정하냐면 자주. 선의인지 악인지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해요? 선의로 추정되는 거예요. 선의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비교하실 점은 의심을 품고 점유하면 선의예요, 악이에요. 의심을 품었다 이러면 악이에요, 악이. 근데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밝혀지면 그때는 선의로 추정하는 것이고 19번 보시죠. 취득수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1번. 등기부 취득수에 있어서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1번. 맞죠?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주장자. 왜냐하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등기부 취득수요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취득수요의 공통 요건은 뭐였냐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것이 선의, 무과실의 점유. 선의, 무과실의 점유. 기간은 10년. 등기와 점유가 각각 10년인데 그러면 일단 요 등기라는 것은
유효등기여야 돼요? 무효등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유효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무효등기라도 된다는 거예요. 무효등기를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진짜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무효등기라도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었죠? 뭐가 안 돼요? 무효인 중복등기. 무효인 중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만약에 이게 인정돼 버리면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에 따라서 무효인 중복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본 사례가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갑소유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예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는 위조 서류니까 당연히 무효죠.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병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법제하에서 소유권을 갖는 자는 병이에요? 갑이에요? 당연히 갑이죠. 무효등기 믿고 사봐야 보호되지 않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라 그랬죠? 갑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얘랑 말소하라고 구하든지 이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아까 지문이 나왔잖아요.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죠.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거니까 등기 말소 청구에서 패소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이거를 사면서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점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로. 그리고 등기와 점유가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게 무효 등기였지만 10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 그렇죠. 이제 병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병의 등기가 10년 지난 다음에 불법으로 말소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인정되는 건 지금 등기부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이래야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인 중복 등기를 인정해버리면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두 개 나오겠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등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그럼 상속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 꼭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요. 피상속인 명의로 돼 있으면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쭉 나온 것 중에 소유여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중에 추정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추정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이를 깨뜨리려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자가 해야 돼요?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함에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뭘 함에 있어서? 점유를 함에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 물론 이 선의 무과실이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는 없는데 점유 개시 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등기와 점유는 각각 10년여야 돼요. 그럼 이때 등기가 꼭 자기 명의로 10년여야 돼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돼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앞사람의 등기 기간까지 합쳐서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병의 등기가 5년, 정의 등기가 5년 이렇게 되면 앞사람의 등기 합산해서 10년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죠. 자, 계속 보죠. 2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번 중요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점유취득시효 말하는 거죠. 2번은. 그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근데 지금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면 그 사람은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소유자에게 해야 되고. 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3번. 맞죠. 등기해야 되고 이건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니까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4번은 틀렸죠. 4번은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이제 정이 소유자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권리가 소멸되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판례고. 답은 4번. 우리는 한번 출제된 적도 있는 판례고요. 5번.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2차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등기 명의의 변화가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2차 취득 시효 기간 중에 바뀌는 건 상관없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었고 20번 공동소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한다. 틀렸죠? 앞부분은 맞아요. 근데 뒷부분 보존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하는 거 각자. 그 다음에 2번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동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유물의 변경이라고 본 판례 뭐 있었죠? 공유물의 변경 판례. 그 지난주 우리 봤던 거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건 관리가 아니라 변경이기 때문에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 그랬어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맞죠. 합유물을 분할해버리면 동업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유물을 분할하려면 먼저 동업, 조합을 해산하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한다고 했죠. 3번이 옳은 질문이고 4번. 어촌계나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 등의 재산은 구성원들에게 합유의 형태로 귀속된다. 4번. 어촌계 있잖아요. 어촌계. 어촌에 가면 어촌계 있고 어촌계는 구성 형태가 뭐겠어요? 조합일까요? 비법인 사단일까요? 비법인 사단으로 봐요. 비법인 사단. 그러면 소유 형태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고 등기되지 않는 한 재건축 조합이라는 건 총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 비법인 사단이라는 점까지 봐두시고 동네 사는 개랑 다른 거죠? 예. 친목계 같은 거랑 전혀 다른 것이죠. 친목계는 그 법적 형태가 그 친목계 같은 경우는 합의로 볼 수도 있어요. 친목계 같은 건 낙찰계는 안 돼요. 낙찰계는 개주의 단독 사업으로 보겠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건 이제 마을에 있는 거예요. 마을에. 그다음에 5번.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21번. 지상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을 해도 특약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OX예요. 그렇죠. 지상권은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되는 건 전세권이죠. 같은 용익 물권이지만 전세권은 약정으로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비교해 두시고 2번.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죠. 3번. 기존의 견고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은 최단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기존이에요. 기존. 그럼 기존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돈 쓴 게 없는데 시간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견고한 건물을 사용할 때 15년 약정도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원래는 견고한 건물이면 최하 얼마? 30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건 누가 지었을 때요? 지상권자. 수목의 경우에도 지상권자가 심은 나무일 때 30년 보장해 주는 거지 원래 있던 거면 돈 쓴 거 없으니까 시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기존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고 또는 뭐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건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설정자 거니까 지상권자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최단 기간 보장되지 않습니다. 4번.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그렇죠.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설정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번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죠. 2년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전 소유자에게 연체한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소멸시킬 수 없고요. 22번. 지역권과 전세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역권의 승역지 소유자는 원칙상 인용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부담하며 승역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닌 거죠. 공용적 성격이잖아요. 근데 전세권이라는 건 당연히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이고 2번. 지역권과 전세권은 동일 종류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지역권과 전세권은 둘 다 물권적 청구가 인정되는데 전세권은 반환, 제거, 예방이 다 되지만 지역권은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답은 2번이고요. 3번.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토지 빼면 뭐 나오겠어요? 건물 들어가요. 많이 낯설어요. 그죠? 예.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거 뭐 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건물. 물론 이제 부속물 매수도 건물인데 법정갱신. 그리고 최단 기간 1년. 그러니까 최단 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나올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대사를 까먹었어요. 3번 보세요. 지역권은 봤고요. 4번 보세요. 지역권은 그 대가 지급 의무가 필수 조건은 아니나 전세금의 지급은 필수 조건이다. 4번 맞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5번 지역권은 별도로 양도 및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나 전세권은 양도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절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세권은 저당 잡힐 수도 있고 23번입니다. 전세권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로 소멸된 후 그럼 전세권이 기간 만료되면 뭐만 남아요?
전세금 채권만 남죠? 그럼 전세금 채권 양도는 유효한 것이고 2번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그러니까 2번은 뭐 매우 중요한 판례였죠. 일부 전세권의 효력인데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전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번은 틀렸어요. 그렇죠? 조사가 좀 자연스럽진 않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 약정을 언제부터 사용하기로 했냐면 10월 15일부터 쓰기로 했어요. 10월 15일부터. 근데 전세권 등기는 오늘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세권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제가 10월 15일부터 기간 약정을 했는데 오늘 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일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중에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느냐가 문제겠죠. 누가 더 먼저는? 전세권자겠죠. 이것도 역시 올해 나온 최신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나온 최신 판례 중요한 건 동형 모의고사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회부터 최신 판례들 쭉 같이 들어갔었죠? 들어갔었어요. 보시고. 그럼 아까 나온 것도 그러면 그 시험에 한번 나오겠죠? 아까 최신 판례라고 본 거 뭐 있었냐면 그 부합되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심을 때 정당한 권한은 토지 소유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정당한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니까.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그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대지에 뭘 설정하는 게 보통이라 그랬어요. 지상권. 그죠? 우리 소위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잖아요. 은행에서 나대지에 저당 잡으면서 토지의 지상권을 같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간혹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권을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정당한 권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괜한 말 한 거예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예를 들어서 을이 토지의 저당을 설정합니다. 저당을 설정하면서 뭘 같이 잡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은 안 할 생각이에요? 사용은 안 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면서도 사용을 누가 할 수 있게? 소유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누구 동의를 얻었냐면 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심었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누가 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근데 이런 말이 없는 한 소유자는 이 땅을 사용할 권한이 없죠. 지상권이 설정돼 버리면. 그러면 얘 동의를 얻은 거 가지고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누구 동의 얻으라고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고. 다음 주에 문제를 낼 테니까 뭐 처음 봤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뭐 매우 중요한 판례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법정갱신도 마찬가지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인데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5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24번. 24번은 그냥 쉬어가시라고 낸 거예요. 난 여기서도 못 쉬었어. 그죠?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뭐예요?
필요비죠. 그렇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지상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자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5번 볼게요. 유치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유치권은 언제 성립해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의 도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발생했을 때 바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틀렸고요. 2번.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번은 계속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근데 돈 갚으라는 얘기는 채무자에게 해야지 경락인에게 요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돈 갚으라는 것은 물권이에요, 채권 행사예요. 채권 행사니까 채무자에게 요구해야지 경락인에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락인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3번.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채권하고 점유하고는 관련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하든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생기든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4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유치권은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옳은 지문이에요. 25번은 2번과 4번이 답이에요. 4번도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보시고요.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은 배제 특약의 당사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라도 야 너희들 배제 특약 했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4번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 5번 유치물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은 피담보 채권 행사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다. 5번도 법조문으로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시죠. 저당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번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일괄 경매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도 돼요? 없었어야 돼요? 나대져야 되고,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거야 돼요. 제3자 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인정이 돼도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되냐면 토지죠. 얘는 토지의 저당권자니까 건물로부터는 안 된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 시기불문하고 다 미치는 것이고 같이 유추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고 했죠. 3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 저당권은 절대 채권과 분리 양도될 수 없는 것이고요. 4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 그렇죠? 5번. 목적물의 보존 비용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보존 비용을 썼을 리가 없어요. 누가 점유해요? 설정자. 그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건 뭐예요?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지연이자, 실행비 요 5가지만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얼만큼 담보돼요? 이자는 무제한. 그런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하죠. 1년분. 그리고 담보되기 위해 등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등기해야 담보되는 건. 앞에 3개요. 원본, 이자, 위약금. 앞에 3개는 등기해야 되고 뒤에 2개는 등기 없이 담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꼭 이 순서로 적어요. 꼭 이 순서로 적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3개는 등기해야 되고 뒤에 건 안 해도 되니까. 보존비용 같은 건 들어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27번.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건물, 이 건물은 A보험회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대요. 그럼 이 말 괄호에 화재보험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불나면 이제 보험금 문제는 생기겠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병의 중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된 경우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이 A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상대회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험금 채권을 압류해야죠. 언제? 인도된 후에도 돼요? 인도 전에 해야 돼요? 전에. 2번 그 얘기죠. 1의 경우 갑은 보험회사가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한다. 지급하기 전. 인도 전이어야 한다는 점. 우리 시험에 인도 후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3번. 2의 경우 압류는 갑이 직접 하든 제3자가 하든 무방하다. 저당권자가 꼭 스스로 압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4번. 갑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5번. 갑은 을에 대하여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는 이제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면 보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답은 5번이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지문에 문제는 불난 게 설정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병에 준 것. 제3자 잘못이죠. 그럼 이건 설정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5번이 답이고. 자, 28번은 쉬었다가 보시죠.